각 개인 내면에는 자부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이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일부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적절히 조절된다면 자부심은 긍정적인 동력이 되어 사회적 관계를 견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부심이 지나치게 부풀려진다면 호감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자부심의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피해야 할 5가지 자부심의 유형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이번 주제를 통해 의미 있는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욱 흥미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유명인들, 예를 들어 억만장자나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 질투를 느끼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 한 억만장자가 유튜브에 나와 매달 수십억 원을 번다고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에 대해 크게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와는 동떨어진 현실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함께 운동을 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투자로 큰 돈을 벌어 고급차를 타고 사치스럽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자랑하지 않고 단순히 성취를 공유했을 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질투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운이 좋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길래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레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 즉 직접 비교 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질투를 느끼곤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불행한 모습을 보면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적어도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돈입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돈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모두 잃고 가족 간의 관계마저 깨뜨리는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조용히 유지하며 이를 드러내는 것이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을 잘 이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투자 제안이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돈을 빌려주면 관계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관계마저 잃게 됩니다. 더 나쁜 점은 돈을 자랑하다 보면 과시적 소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만들어낸 부자의 이미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빠르게 여러분의 재산을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은퇴 후 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높은 수익, 무위험이라는 투자 제안에 휘말려 모든 재산을 단기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랑으로 인해 벌어진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조조와 사마이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조조가 사마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발바닥이 손이나 얼굴보다 더 하얀 이유를 알고 있느냐? 사마이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조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바닥은 항상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교훈을 통해 사마이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고, 결국 자신의 권력을 성공적으로 쌓을 수 있었습니다. 돈은 손바닥에 올린 모래와 같습니다. 꽉 쥘수록, 과시할수록 더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조용히 모으고 자연스럽게 불려나간다면 그 가치는 점점 더 커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진정한 자산이 되려면 이를 비밀로 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반면, 경솔한 사람은 허영심 때문에 모든 것을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은 내 노력과 땀으로 번 건데, 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지?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데, 내가 너무 의심 많은 건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축하의 말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진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은근히 질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자부심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때로는 본인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다면, 주는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함께 여행을 떠나는 데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며 마음의 부담 없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접하지 않았다면 굳이 자랑 얘기를 듣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삶은 존경과 비교의 순환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존경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자신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항상 존재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비교하려 하지 마세요. 재산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삶의 품격과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베이징의 경문현수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이는 안개 속에서 나무가 어렴풋이 드러나는 장면을 뜻하며, 많은 여행서에서 이를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겨울철 석탄에서 나오는 연기가 앙상한 나뭇가지에 흩날리며 만들어지는 회색빛 풍경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과거도 이와 비슷합니다. 멀리서 보면 반짝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와 어울리지 않는 흐릿한 기억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영광을 언급하면 대화는 일방적으로 흐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스스로를 대화의 중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과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있다고 일깨워 줍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기억의 안개 속에 갇혀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불만족을 회피하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에서 평화와 의미를 찾고 싶다면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소인은 과거를 자랑한다. 그러므로 과거에 화려했던 업적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세요. 가장 현명한 태도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에 대해 자랑하지 마세요.
예로부터 자녀를 과도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얕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정말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나중에는 판사나 검사 같은 직업을 가져 부모님 은혜에 보답할 거예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부모 자신에게는 자랑스럽고 기쁠지 모르지만 다른 부모들에게는 때로 상처나 서운함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흘린 눈물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를 험담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삶의 교훈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자랑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자랑하는 경쟁에서 이긴다 해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취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녀의 성취를 과시하는 데 치중하다 보면 정작 집안에서 자녀를 인정해 주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정서적 공백을 느끼거나 자존감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존중과 겸손이 결여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공감 능력, 조화로운 태도, 다른 사람과 기쁨을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태도를 배울 가능성이 큽니다. 삶은 긴 여정이며 온전함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우연히 상처를 준 사람은 미래의 여러분의 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겸손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 자녀에게 전하세요. 성공은 진정성과 올바른 태도로 쌓아나갈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자녀에 대한 자랑에 그치지 않고 가족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문, 조상, 형제자매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와 친해. 이런 사람을 알아라고 하며 사회적 관계까지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말에 벌집에 꿀이 있으면 벌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훌륭하다면 인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넷째, 술을 자랑하지 마세요.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술을 잘 마신다는 것을 자랑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주 3병은 거뜬히 마신다며 자신을 술자리의 스타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일까요? 의학적으로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시는 능력을 클래스나 능력의 표현으로 여깁니다. 제가 알던 한 사람은 젊었을 때 항상 자신이 술을 가장 잘 마신다고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술왕이라고 부르며 그의 능력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6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옛말에 술은 잘 마시면 약이 되지만 잘못 마시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축하의 자리에서 몇 잔의 술을 즐기며 마음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술을 잘 마시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이는 건강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술을 잘 마신다고 자랑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술 마시는 걸로 자랑하다니. 참 철없다.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것은 얼마나 많이 마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절제할 줄 알고 스스로를 통제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운전 실력을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자랑합니다. 나는 30년 동안 운전했지만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 혹은 나는 한 번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물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자신의 운전 실력이 뛰어나다고 믿으며 심지어 이를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은 때때로 위험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딴 이후 기본적인 지식에만 의존하며 운전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교통 규정을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습관에 따라 운전하며 이러한 습관이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를 무시하거나 속도를 높여 몇 분을 절약하려고 하면서 이를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 사고나 처벌을 피한 것일 뿐입니다. 운전은 속도를 겨루는 경주가 아닙니다. 진정한 운전 실력은 사람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속도를 조절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며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운전 실력을 자랑하는 것은 종종 자신의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주관적 태도를 반영할 뿐입니다. 자랑과 그로 인한 보이지 않는 결과.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자랑을 들을 때 우리의 뇌는 마치 공격을 받은 것처럼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자랑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성취를 나누는 것과 과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만난 진정한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작은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러운 존경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강은 자기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스스로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내뿜지 않는다. 겸손, 책임감, 그리고 관대함이야말로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겸손이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성공 문화.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문화는 겸손하게 살며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가져야 할 고귀한 책임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되돌아보고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자랑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거나 여러분의 무심한 말이 자랑으로 받아들여질까 걱정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번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경험이나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돕는 큰 동력이 됩니다.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